네, 지난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수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팩트만 중심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댓글에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해설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똑한 연금교실에서는 다른 채널에서는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 등을 방송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요, 우리 그 정부의 관계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의견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보지 못했던 내용을 좀 보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방송도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해 주시고요, 소식을 알려주셔서 이 기초연금 100% 확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한 사유 그리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모두 다 지급을 해주자, 이제 이러한 안이었었고요. 또 대표적인 3대 감액제도였었죠.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 역전감액, 이 세 가지는 다 폐지하는 걸로,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가 되고 있고요. 또 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이 기초연금을 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부 지급하자.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요, 65세 이상 전체를 주자고 하면서 또 직역연금자는 부지급하면은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에 대해서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 구체적 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 확대 지급을 하자는 그러한 안입니다. 네, 먼저요,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신청에 의해 선정 기준액 이하 70% 수준이죠. 이거를 선별하여 최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계층, 아동과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동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노인은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을 최소 안정장치로 보고 100%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형태 지원이 필요하다. 네, 아주 우리가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부분적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실제 소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이 70%를 여기에는요, 상위, 하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 산정 기준도 의미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70%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계층 간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지난번 제 방송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 70% 기준이 모호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의 예산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70%까지만 하자, 60%까지 뭐 이것이 아마냐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법률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100%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다만 공무원연금 등 일부 다시 비지급하는,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제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댓글에서 또 제 영상의 댓글에서 서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러한 그 개정 법률안 취지에 충분히 잘 녹아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민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가 넘으면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거. 이것은 현재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서 감액 대상자는 한 해 평균 약 4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한 해 평균 4만 명이요, 계속 지금 누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보험료를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지금 매우 커지고 있다.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이 기초연금을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1988년도에 먼저 제도가 시행된 국민연금을요, 2014년도에 가가지고 시행된 제도가 거꾸로 소급해서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소득에서 또 보험료를 납부고 했던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네, 이러한 제한 사유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보훈급여자들이 있습니다. 보훈급여자들이 소득공제에서 이 보훈급여를 받는 것도 소득으로 봤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좀, 잠깐 있었는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마 이거는 개선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훈급여의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달라. 자, 이 얘기는요,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산정을 하니까 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기초연금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보훈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보훈급여는 소득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거는 제외해주고 이렇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연금 보훈급여 공제가 무공 영예 수당 등에 한정되어서 보상금 수령자와 일반 수당 수령자 간의 형평성이 해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요거는요, 보건복지부가 바로 일부 의견 수용으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특히 보건복지부 주관부서와 기획재정부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넘어왔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 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결정된 사항인데, 다만 보건복지부는 주관 부서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보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또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개혁 법안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의견을 내서 우리가 요거를 좀 조정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국가 전체 예산을 짜고 또 세금을 걷고 이걸로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검토 의견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지 않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여기 이 안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서 작성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한 해 평균 약 14.6조, 14조 6천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내용은 65세 이상 전부 지급을 하고요. 또 3대 우리 그 감액제도 다 폐지를 하고 직역연금을 받는
그런 수급권자 등도 일부지만은 어쨌든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1년에 평균 14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입안 발의를 하신 분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생각을 대변하는 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의견들을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의 영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기초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했던 그런 영상도 뒤에 함께 달아놨으니까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특정인 또 특정 정당과는 저희 방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이 기초연금 내용에 대해서 중심해서 제가 여러분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쭉 보니까요. 국민 공감대에 대해서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은 찬성이 뭐 거의 한 95%입니다. 우리가 100% 확대를 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한 5%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전체 지급이 우세하지만 또 이 재정에 대한 확보도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존 수급권자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공감대 부분입니다. 여러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청원제도 또 어떤 그 설문제도 또 여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론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적에요. 극히적으로 여러분 찬성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해주셨는데 전체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41명이 현재 연관 개정안에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고영인 의원 등 15인, 이용호 의원 등 11인, 강선우 의원 등 15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자꾸 이렇게 공감대가 넓혀져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물론 공감대가 넓혀져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주변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제 영상에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왜 이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나온 것대로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개혁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인기초연금 100%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보면 상위 30% 노인들도 자산은 있대 실제는 그 실질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 이것이 충당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양 의무가 좀 더 감소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노인기초연금을 그 저항이라든가 갈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맨날 우리가 재원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